나는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상을 챙겨주는 코디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작품에 들어가면 내가 맡은 역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구현해내야 하는 인물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조언을 해줄 때도 있지만 누가 매번 내 옆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늘 나만큼 해서 카메라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실체 이상으로 화려하거나 잘 나가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한 적이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배우들에게는 대개 매니저가 있어서 대본도 가져다 주고 일정 관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작품을 쓰려고 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면 알았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작가들이 이 역은 김혜자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작가를 믿고 그 작품을 합니다. 내가 극중에서 입고 나오는 옷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옷입니다. 단정한 주부역이면 이신우, 이강우 디자이너가 해준 옷에서 골라 입었습니다. 간혹 의상팀에서 가져온 옷들 중에서 골라 입기도 합니다. 의상팀이 고심하고 가져오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옷을 입었을 때 연기가 잘 되었습니다. 전원 일기 때도 예전에 우리 엄마가 입었던 옷을 시장에서 수선해다 입었습니다. 부목집에서 옷감 사서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 시장 바느질집에 가져가 이 옷에 동정만 덧대달라고 해서 입기도 했습니다. 전원일기에서의 나는 혹겹으로 지은 저고리를 잘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무늬 있는 광목으로 된 옷저고리에 매듭 단추를 달아 만들었습니다. 모시적삼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잔무늬 있는 포플린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의상실에서 주는 옷은 잘 입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입은 옷을 보고 빌려달라고 해서 입었을 때도 있고 우리들의 블루스에서처럼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역할을 할 때는 긴 치마에 속바지 같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배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옷 입은 것으로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의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어떤 옷을 입을지 찾아보고 없으면 의상실 가서 고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과 의상팀에서 가져다 주는 옷을 그냥 입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전원일기 속 내가 맡은 은심은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그 여자도 예쁜 것을 압니다. 시골 아줌마여도 예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꽃무늬 있는 옷감을 골랐고 의상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나는 몸가짐과 입고 있는 옷에서도 은심을 연로한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은 고운 여자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를 너무 쉽게 봅니다. 일반인들도 누가 주는 대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골라서 입습니다. 노점상에서 몸빼바지를 사도 아무거나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옷을 고르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융 재질의 천으로 적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개인 옷을 사지는 않아도 맡은 배역이 입을 옷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융 재질의 천을 가지고 가서 이걸로 긴 적삼 만들어 주세요 하면 바느질집 사장님이 전원일기에서 입으시려고요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옷이라 해도 나에게 맞는 옷, 내 배역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할 때도 의상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전에 내가 입었던 옷, 옷장 안쪽에 보관했던 옷을 다 풀어서 골라서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 갈아입는 것도 이상하니 옷을 빨았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은 정도의 그런 현실감 있게 안에 입은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은 배우가 매일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을 들고 나온 것처럼 젊은 배우가 날마다 그 옷만 입고 싶었을 리는 없습니다. 예쁜 옷도 입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며칠 전 친구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낙타들이 짐을 싣기 위해 일렬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짐을 하나씩 다 실어줍니다. 그러면 낙타가 묵묵히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낙타는 무겁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신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혹 내가 너무 느슨하게 있으면 내 정신을 깨우는 일을 주십니다. 신은 어떻게 이토록 나를 적절하게 매니지먼트 하실까? 나는 연기자로서 매니저가 없지만 내 인생의 매니저인 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일을 해야만 할 때는 맞추어서 일을 주시고 무엇을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또 이러냐? 넌 어쩌면 맨날 이러니? 하나님도 정말 너한테 실증 나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매일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신은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맞는 짐을 지워줬을 테니까 불평 안 하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낙타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과 시련을 주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라고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낙타들도 짐이 너무 버거우면 앞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낙타를 귀하게 여기고 낙타를 너무 잘 압니다. 얘는 이만큼 실어줘야지. 얘는 이만큼의 무게만. 그리고 낙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주인은 낙타를 살피고 너무 힘들지 않는 한에서 낙타가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마음을 써줍니다. 스케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의 역이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을 따졌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내 어깨에서 얼마나 아프게 나왔겠는가. 그 날개, 등가 교환과 같은 것입니다. 날개깃이 살을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서 내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끝없이 고민하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저 타고 내려가야 한다. 매니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며 계속 고민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읽으면서 몇 번을 울컥했습니다. 자책할 필요 없을 김혜자 배우님의 신앙심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차례 글을 통해